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이혼을 했었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나 유능한 사업가셨어요. 저희 엄마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라서 아빠의 사업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었죠. 저는 부모님 덕에 잘 사는 집에 딸만 둘이 있는 집의 첫째 딸이었어요. 아빠가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니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분이 전 남편의 부모님이셨어요. 전 남편의 아버지는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이셨고 친정아빠와는 대학 동창이셨죠. 저희 친정아빠가 잘 나가는 사업가이다. 동창이 돈도 잘 쓰고 하니까 사돈 맺자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고 했어요. 딸만 둘이고 아빠의 사업체도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었으니까 모두들 탐을 냈었던 모양이었죠. 특히 전 남편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는 엄청 엄마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코들빼기 김치도 매번 담아다 주고 엄마가 김장을 한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우리 집에 와서 일도 도와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을 하곤 했었죠. 그 아들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면서 의대를 꿈꾼다더니 결국엔 성적이 안 되어서 그런지 경영학을 전공했더라고요. 무슨 기업인이 꿈이라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빠 사업체를 탐을 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만 둘이었으니까 그 많은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다 저와 여동생에게 물려줄 테니 그게 탐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저도 몰랐습니다. 어찌나 저희 부모님께 전 남편의 부모님이 잘 하시던지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였죠. 저희 친정집의 재산과 친정아빠의 사업체가 욕심이 나서 접근한 사실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는 정직하고 착하고 무능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주의였어요. 잘 사는 집안이라서 그에 걸맞게 사자 집안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어요. 의사 아들을 둔 집안에서 대시도 많이 받았었고 검사 아들을 둔 집안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친구였던 전 시부모님을 무척이나 좋은 분들이라고 신뢰를 했었고 그 아들 또한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 시어머니의 노력의 결과와 친정 부모님의 호의로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구나 다 아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랭킹 1위를 달리던 공기업에 취업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했었죠. 그래서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한없이 자상한 분들이셨고 관대하셨는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친정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났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집이나 다른 회사들이 간혹 부도가 나고 망한다고 해도 저희 집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부도가 나는 일은 IMF 때나 일어나는 일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친정아빠가 그렇게 크게 회사를 성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한순간에 휘청하면서 부도가 날 줄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부도를 막으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다 내놓았고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우리 집을 드나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등을 돌리더랍니다. 오히려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소문만 삽시간에 퍼져서 모두들 멀리 하더라네요. 참 그런 세상이더랍니다. 친정아버지가 잘 나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나 도움을 아낌없이 받아왔던 지인들도 막상 친정아버지가 어렵게 되니까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놔뒀냐며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다 피하기 바쁘더래요. 친정아버지는 돌아보건대 주변 지인들한테 못하고 살진 않았는데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친정집의 상황을 저보다도 먼저 하시고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넘겨준 것이 없다고 하죠.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제가 친정집의 소식을 듣고서 매일같이 친정집에 달려가자 난리도 아니셨어요. 너는 이씨 집안 사람이다. 남편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니? 다시는 친정에 가려거든 들어올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저희 친정집이 부도가 나서 위기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는 할까요? 속이 상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그렇게도 다정하시던 분이 친정집이 망하게 되니까 저를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친정집의 부도의 불똥이 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밤낮 없이 뒷수습을 위해서 친정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저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싸리 툭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마.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너는 이씨 집안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다. 그런데도 매일 너희 친정집 일로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그럴 거면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오지 말아라. 나도 부도가 난 그런 재수없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 너는 마음 편히 너네 집일을 해서 좋고 내 아들은 다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서둘러서 이혼하라고 보채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랑 헤어져도 얼마든지 좋은 집안의 여식에게 새장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친정집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별로 빼먹을 것도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망해버린 친정집 때문에 자기 아들이 덤택이나 쓰지 않을까 우려했었던 거죠. 돈 보고 그렇게 저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그 안달을 했는데 그 많은 보람이 사라졌으니까 냉정하게 헤어지라고 하다니 저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해다가 우리 집에 바쳐가며 저랑 결혼을 못 시킬까봐 안달복달을 하시더니 그새 또 아빠가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손절하시겠다고요. 정말 이런 더러운 분인 줄 몰랐네요.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집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셨고 여기 있는 물건들도 다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돈으로 산 거네요. 저랑 아드님이랑 이혼을 시키시라거든. 저보고 친정집에 가서 오지 말란 소리를 하지 말고 어머니나 당장에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아드님도 도로 데려가고요. 매야? 이 집이 왜 네 집이니? 내 아들 집이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젠 생 도둑질까지 하시게요? 정말 실망이네요.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던 저희 부모님도 참 안타깝네요. 얼른 내 집에서 나가세요. 친정집의 부도에 위로를 못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며 부채질을 하다니 기가 막혔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 부모님이 장만해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 명의일 거라고 확신한 모양이었지만 그건 오산이었죠. 그날로 즉시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짐을 보란듯이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집도 내놓았고 친정집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가하게 이혼 문제를 옥신각신할 여유가 없었죠. 다행히도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급한 불을 꺼주셨습니다. 미처 부동산에서 팔지 못했던 땅들과 친정아버지의 정직함을 담보로 돈을 대주셨던 분인데 큰손이었어요. 그때부터 친정아빠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좋을 때 나를 찾는 사람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다 이용의 가치가 있어서 맴도는 인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친정아버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그 큰손인 분도 가까운 지인분은 아니셨어요. 어차피 사업이란 게 모두 다 인간과 얽혀서 하는 일이라서 얼마나 사람 관리가 중요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부도를 낸 것도 사람이고 막는 것도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태생이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 부자를 호의호식하며 살 줄로만 알았던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한순간에 거지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처음 맛을 보았던 거죠. 돈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친정아빠 일을 도와서 공부도 하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도 낳아서 키우면서 다시는 이런 부도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정직하게 빚 청산을 위해서 친정집에 그 큰 저택도 팔아야 했고 그 많던 엄마의 땅도 팔아야 했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기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까지 새로 바꿔서 다시 달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가니 조금씩 회사 사정도 예전처럼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 사내 게시판에 이상한 불만의 글들을 보았어요. 구내식당의 밥이 맛이 없고 서비스도 안 좋다는 말들이 꽤 올라왔습니다. 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었는데 간부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였죠. 그래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계약기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공개 모집을 하도록 했더니 3군데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절차대로 실시를 해서 사원들에게 투표를 많이 받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장인 내가 나설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업체에서 굳이 사장인 나를 꼭 만나야 한다면서 자꾸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선물인지 뭔지 한 보따리씩을 보내왔지만 돌려보냈습니다. 뭐 업체 선정을 청탁하려고 그런 거니까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회사 입구에서 나오는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전 남편의 어머니와 신우였어요. 굽신거리며 밑에 직원들에게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선물을 받아달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말을 들어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구내식당 운영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꼭 부탁한다면서 싫다는데도 몇 번째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겠다고 했어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니? 보아하니 이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냐? 직원들한테 음료수 좀 나눠주고만 오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니. 네가 좀 어떻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옆에서 직원이 그랬어요. 이보세요. 사장님한테서 떨어지세요. 저리 가시라고요. 그러자 놀라 자빠지면서 그러더군요. 뭐? 사장님? 네가 여기 사장님이냐? 저는 그냥 대꾸도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잡상이는 절대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은 변칙을 써서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려고 했으니까 아예 배제시키세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 자빠진 채로 얼이 빠져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뜻 그동안 전 남편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 재혼한 여자가 딸만 딸랑 하나 낳고 불임이라고 했다더군요. 그 때문에 이혼을 시키네 마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서 경비실에다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절대 큰 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